대학교의 황남혁 교수라고 합니다. 신진 연구자 세션이라서 지금 뭐 연구가 진행된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빔 베이스에서 제가 리서치 경력이랑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학교에 와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연구를 시작해 볼까 하다가 제 백그라운드가 BIM이라든지 이런 최신 기술들을 산업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제 지인 산업체 네트워크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타겟이 대형 시설물 운영 관리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 기술은 뭔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BIM에서 확장될 수 있는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제일 매력적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늘은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뭐 다들 디지털 건설 산업이 디지털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이제 공공 부분에서 건축뿐만이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 같은 것들을 통해서 BIM을 중심으로 해서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융합돼서 산업에 적용되는 추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하던 연구는 BIM을 중심으로 해서 BIM이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그동안 맞춰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에 들어가는 건축, 뭐 설비, 구조 여기를 벗어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도 설계랑 시공에 너무 포커스가 되는 경향이 생겨서 이걸 좀 확장해보자, 좀 깨보자라는 차원에서 작년에 이제 제가 박사를 작년 8월에 취득을 하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이라는 게 나오면서 유지관리 쪽에 뭔가 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의 뭐 설계라든지 시공 분야에도 빔뿐만이 아니라 최신 기술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예전보다는 좀 뭔가 스마트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파급이 ROI라든지 뭔가 정량적으로 믿을 수 있는 ROI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설계 시공 쪽에 안 나온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러면 유지관리 좀 해보자, 유지관리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BIM과 그 레이저 스캐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시설물을 안전 진단을 하는 관련된 논문을 한번 써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일 느꼈던 게 좀 소규모 건축물보다는 대형 인프라 시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스케일의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직접 인력 중심으로 하는 작업에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감을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현황으로 봐도 노후 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뭐 1, 2종 시설물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게 결국에는 안전이라든지 운영 및 유지관리 이슈를 다 담고 있는 그런 타겟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기술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뭐 IoT 센서를 실시간 모니터링, 뭐 로봇으로 자동 점검 진단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자체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보 기반의 유지관리 시스템인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도 3D 모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함으로써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물의 모니터링뿐만이 아니라 안전 진단, 유지 관리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효과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잘 되면 나중에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건설 쪽에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사례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방향을 일단 라지 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 쪽으로 이제 틀어보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IM이 그러면 어떤 기술들과 그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BIM 가상 모델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기술이죠. BIM이
어떤 기술들과 연계가 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라는 것들이 연계가 되는데, 앞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대체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직접 감당할 수 없는 고소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이 투입될 수 없는 공간에 대한 데이터 취득용으로 저런 기술들이 같이 합쳐져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AR이나 VR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분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잡아봤는데요. 요게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에서도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시설물 유지 관리 계획이라든지 뭐 계획 및 각종 평가라는 쪽에 연계될 수 있다라고 제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진 연구자다 보니까 이제 연구 과제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려고 이제 한양대에 계시는 교수님과 그다음에 뭐 동해안구조 안전기술이라든지 건기현에 계시는 분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이제 산업체에서 이제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좀 보안 시설들입니다. 대부분의 라지 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면은 뭔가 산업 기반 시설, 보안 시설, 그리고 외부에 오픈이 될 수 없는 시설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자료를 이렇게 떡하니 보여드릴 수 없는 자료지만 그게 갖고 있는 문제가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초기의 계획이라든지 기획이 잘못돼서 유지 관리에 문제가 생긴 그런 문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디지털 트윈에 대한 그 정의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BIM의 정의와 이 디지털 트윈의 정의가 저로서는 솔직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BIM이랑 뭐가 다르지? 디지털 트윈이?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의 PLM이랑 또 뭐가 다를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그냥 가상 공간의 실물과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뭐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든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안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최신 기술들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을 잡아나가는 아직 과정이 있어서 타산업 분야를 좀 찾아봤는데 지금과 같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어떤 사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비행기의 어떤 터빈의 어떤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 디지털 트윈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았고요. 이런 발전 시설에 있어서도 디지털 트윈에 대한 사례가 속속들이 소개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 적용되는 어떠한 그 분야가 부품 트윈, 제품 트윈,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 트윈, 그 다음에 시스템 트윈의 어떠한 그 분야가 좀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라지 스케일의 인프라스트럭처로 이렇게 접목을 하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라지 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 어떠한 오브젝트의 하이어라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오브젝트의 하이어라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뿐만이 아니라 또 복잡한 시설의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및 유지 관리, 복잡한 공간에서의 운영 및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시스템 트윈은 이제 유지 관리 시스템이랑 어떻게 연계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자료에 아마 제가 이거를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레벨이 3개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오브저베이션 레벨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상 모델과 리얼 모델의 어떠한 그 차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오브저베이션 레벨의 어떤 디지털 트윈이 부품 트윈이라든지 제품 트윈에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에즈리트
BIM 모델이라고 안 하고 as-built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BIM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레이저 스캔에서 취득된 모델일 수도 있어서 그냥 이니셜 as-built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려놨고요. 여기까지는 오브저베이션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물의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 때문에 변형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뭐 운영 및 유지 관리의 태스크로 들어갔을 때는 어떠한 장비라든지 복잡한 시설 안으로 진입했을 때 그런 로지스틱스 같은 것들이 이 프로세스 트윈에 해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감을 잡으면서 그럼 빔이랑 디지털 트윈이랑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BIM이라는 정보에 AI라든지 빅데이터 개념이라든지 IoT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이렇게 융복합돼서 좋은 말로요. 어떠한 그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설물 운영 현황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적으로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운영 제어를 최적화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레벨로 가는 게 그래도 디지털 트윈에서 제일 상위 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브저베이션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빔과 레이저 스캐너로 어떤 그 대형 공장의 그 인프라 시설을 안전 진단을 한 논문을 게재를 했었는데 이때 솔직히 논문을 쓰면서 이거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BIM과 레이저 스캐너가 결국에는 둘 다 가상 모델이지만 어느 순간 가면은 레이저 스캔 모델도 현황을 반영한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저 스캐너 모델이 만약에 한 1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미 가상 모델화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이 운영이 되면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BIM과 레이저 스캐닝 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설물의 거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브저베이션 레벨에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레벨에서는 뭐 토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새 핫하게 성장하고 있는 카테라라고 하는 어떠한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3D 프린팅을 활용한 어떠한 그 가상 모델과 그 다음에 실제 모델 간의 거의 그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디지털 트윈이 아닐까라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같습니다. 이제 산업 기반 시설 같은 거에 대한 운영의 유지 관리라든지 원전 해체라든지 굉장히 고위험이라든지 사람이 투입되기 어려운 분야에 빔뿐만이 아니라 속된 말로 요새 들어서 최신 기술들을 다 투입해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전 시설이라든지 자원 시설 같은 분야에 이런 것 이제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상위 레벨로 상위 구현 레벨로 옵티마이제이션 레벨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든 게 다 리서치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직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특이했던 건 뭐냐면 BIM이라는 그 BIM을 실현하기 위해서 BIM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건설 분야의 경우에는 솔직히 오토데스크 저희 빌딩 분야만 생각을 하면 오토데스크를 벗어나기가 솔직히 오토데스크뿐만이 아니라 네메책이라든지 아키캐드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 지인이 여기에도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있고 LG CNS에도 계세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고 거기도 다 보안 시설이라서 혼자서 뭐하고 무슨 업무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언리얼이라는 게임 엔진을 갖고서 그 공장을 말 그대로 모델링해서 그 안을 돌아다녀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CNS에 계시는 박사님한테는 물어봤더니 건설 분야는 아직까지는 디지털 트윈의 그 사례는 없고
물류 쪽으로 유니티라는 게임 마찬가지로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디지털 트윈의 가상 모델을 구현해서 실제로 어떠한 그 현장에서의 문제를 예측하는 데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은 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건설 중심의 소프트웨어에서 좀 다른 분야의 플랫폼을 건설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려고 하면은 저런 플랫폼을 좀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디지털 트윈이 적용돼서 정말로 괜찮은 ROI가 나올 프로젝트라고 하면 굉장히 시설물의 사이즈가 크거나 그다음에 그 기술 적용으로 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대부분 근데 컨피덴셜이 높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들어봐도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의 발전소라든지 포스코의 재련소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의 지금 빔이라든지 레이저 스캐너, 특히 레이저 스캐너가 현황을 취득하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레이저 스캐너 빔, 요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는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IoT라든지 빅데이터뿐만이 아니라 AI, 딥러닝 같은 기술들이 붙으면 이런 산업 기반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뿐만이 아니라 초기의 기획, 디자인, 컨스트럭션 단계에 어떠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는데 디지털 트윈이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쪽에 관련된 공부를 혹은 연구 계획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려주셔도 됩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제가 저도 사실 디지털 트윈 뭐 이렇게 관심을 조금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도 건설 쪽에서 사례를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못하고 지금 유지관리 쪽에 초점을 두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이제 또 약간 계획 쪽으로도 옮겨가시는 것 같고 지금 만약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만약 4단계 중에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건 생각하시고 계신데 어디부터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네, 제가 저 연구 주제를 택한 계기가 어떤 산업 기반 그냥 이거는 거의 오프 더 레코드인데 어떤 산업 기반 산업 기반 시설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왜 그랬어요라고 여쭤봤습니다. 그 업체에 계시는 엔지니어 분한테. 근데 뭐 10년 후에 알려주신다고 해놓고서 살짝 귀뜸해 주신 말이 설계 단계가 잘못됐다라고 였습니다. 이게 집안에 대한 그 자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집안에 대한 그 하중으로 인해서 집안이 침하되는 것 때문에 이 구조물의 어떤 변이가 일어났고 최종적으로 또 다른 스트럭처의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운영 및 유지 관리 단계에 발생한 문제지만 초기의 기획이라든지 설계 시공 쪽에 시뮬레이션 예측 가능한 상황의 시뮬레이션이 사전에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입장에서 유지관리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데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예, 저기. 저는 이제 건설 회사 입장에서 디지털 트윈이 어떤 식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예. 아까 그 디지털 트윈의 최종 목표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AI를 통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트레인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기존의 BIM은 한계가 이제 재료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인원이라든 장비다 아무런 데이터가 없고 말은 BIM이지만 재료적인 거 도면 정보밖에 지금 안 들어있는 상태이고 다른 각각의 센서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모든 것을 기록에 담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트레인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트윈을 VR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전에 트레인 데이터로 생각하시고 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